안녕하세요, 블랙싱츠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퇴사 판별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럼 오늘도 저희가 또 재미있는 퇴사 판별기 주제로 가져왔는데 오늘 주제는 뭐죠, 변호사님?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그 회사 생활을 겪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겪는 뒷담화와 인간관계 그리고 주변 직원들과의 소통. 예,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저희한테 또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게 요즘에 조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DM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일은 굉장히 단순 반복 업무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한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분이시고 20대 후반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직장 자체가 약간 여초의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초 직장이고 좀 뒷담화나 이런 게 심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좀 좋지도 않고 좀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오히려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오히려 일을 잘하려고 하는 직원이 소외가 되는 직장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봉은 나쁘지 않고 사실 커리어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면은 정년 보장 웬만하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게 없으면. 그리고 제일 고민이신 게 부서가 옮겨질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중견 정도 되시니까 연봉은 괜찮은데 그냥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해야 하는 안 좋은 뒷담화가 많은 그러니까 공간에서 승진을 해도 윗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막막하긴 하네요, 사연이. 근데 다행히도 워라밸은 있습니다. 워라밸이 6시에는 있네. 퇴근한다. 아, 워라밸이 좋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연봉 괜찮고요. 기업도 괜찮습니다. 이게 중견이면 어느 정도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고 워라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업무는 많은데 6시에는 퇴근 가능하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군대 선임 수준이다. 그렇죠. 네, 계속 뒷담화가 너무 많고 네. 달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죠. 그쵸. 일단 사람이 별로다. 굉장히 이제 사실 속된 표현 한번 쓰고 싶었는데 이제 참았습니다. 예. 사람이 별로고 그리고 항상 뒷담화를 하고 정치질을 하고 사내 문화가 별로고요.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직장 아실 거예요. 아유. 군대가 진짜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열심히 하면 나만 일이 많아져. 나만 일이 많아지고 괜히 눈치 주고.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심리냐면 나는 열심히 하기 싫은데 제가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맞아. 어차피 회사는 안정적인데. 네. 나 이렇게 눈에 해도 띄냐? 월급 그냥 받는데. 내가 못나 보이니까. 너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못나 보이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의 직장을 극혐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직장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딜레마기도 하고 약간 타성해졌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변호사님은 네. 이분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진짜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달콤한 게 너무 많긴 해. 일단 연봉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봉도 괜찮은 수준에 워라밸도 좋고 회사도 뭐 안정 정년까지 보상이 된다. 네. 이게 사실 회사원들은 꿈꾸는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막 굉장히 꿈꾸는 조건이죠, 진짜. 이게 소위 말하는 월급 루팡이라고 하잖아요. 네, 월급 루팡을 할 수 있는 직장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이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20대 초반 때부터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인턴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좀 경험 삼아 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문직 준비를 해서 지금 전문직이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엘리트로서 어떤 공부를 하고 뭔가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뭐냐면요. 경험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제한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초중고를 계속 1등만 하던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도 뭐 서울대 스카이를 갔어요. 이 친구들 경험해온 세계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해온 세계랑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듣는 얘기가 많이 달라요. 항상 그 초중고 때 칭찬을 받고 넌 1등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한 사람과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약간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 직장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쵸,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도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뒷담화나 이런 그 소위 말 사내 정치질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직장이나 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맞아. 직장에 다 있고 다만 정도의 차이예요.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그런 게 굉장히 심하고요. 사실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사람 사는 있죠. 데다 예.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어요. 다만 이게 정말로 그 솔직히 말해 자기개발적 측면이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별로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별로가 돼가는 그 느낌. 그게 정말 싫거든요. 저는. 맞아. 그래서 뭘 하냐면 첫 번째 이직을 준비를 하되 이직하는 직장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 부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주의가 환기가 돼요. 내가 회사만 다니고 워라밸은 보장이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그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인간도 그렇고. 그러면 부업을 하거나 어떤 그 여가 시간이나 사후 시간에 좀 건설적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거기서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고 소득을 얻게 되면서 그 회사를 벗어나게 될 어떤 능력이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얻기 전까지는 존버해라. 다 버텨라. 라고 맞아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조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너무나 달콤한 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봉도 괜찮은 편, 충분히 만족하는 편이고 워라밸도 훌륭하고 중견기업이라서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터놓고 말하면 네. 중견 다니셨었잖아요, 사실. 심지어 제가 중견을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터놓고 말하면 그만큼 좋은 회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신의 직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맞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다수의 뭐 상위 1, 2%의 진짜 뭐 하이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충분한 회사다. 그리고 거기 가면 난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다라는 분명히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너 도대체 왜 나오려고 하냐 거기를.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가? 그러면 좀 다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뭔가 내가 이 어떤 인간 몇 명이 보이실 거예요. 그 지금 사연을 준 분이 저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 팀장 아니면 그 본부장 그렇죠. 짜증난다.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죠. 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랑 판박이가 이직이라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먼저 말씀처럼 먼저 퇴사를 고려할 게 아니라 부업을 고려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다 하면 사실 자기가 회사를 차려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뼈 때리는 얘기라서는 안 하는데 제가 창업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었어요. 저는.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모을 수 있으니까. 네, 물론 근데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랑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인간적 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항상 해요. 제가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중견기업의 사장이야. 근데 밑에 한 몇백 명 있어요. 한 300명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은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제가 사실 많은 사업하시는 뭐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했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건 인간이에요. 제일 어려운 건 인간이야.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거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하게 할 거며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크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엄청난 노력,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공평무사하게 인사 고과 시스템을 산정하고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사람마다 그 사람이 만족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더라도 분명히 절반은 이걸 싫어해. 절반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직장에 다니셔도 본인이 직접 그 상사가 됐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솔직히 창업하셔도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해도 거의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뭐 서비스업을 해도 되고 뭐 제조업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이게 모든 거에 통용되는 게 투자를 받고 돈을 끌어오고 인재를 모셔오고 이거면 거의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요. 그쵸. 근데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해보시고.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 이거의 기준이 하나 저는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퇴사하냐 마냐에 대한 기준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중견기업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사실 이제 확실히 나눠져요. 퇴사자와 남는 사람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거기에 퇴사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이제 퇴사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남는 사람들과 퇴사한 사람을 보면 딱 나뉘어져요. 첫 번째, 가정이 있냐 없냐. 결혼을 그치. 했냐 안 했냐. 그렇지. 애가 있느냐 없냐. 이게 월급 루팡이라 했잖아요. 사실 이제 안정적이고 월급 루팡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결혼 이후엔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내가 꾸준히 벌어야 할 돈이 무조건 정해지고 맞아. 내가 조금이라도 삐걱대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혹시 이제 이걸 보내준 사연자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떠나라고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나 아직 젊고 다른 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내 자아가 아직 여기서 만족이 안 된다면 이직을 준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다른 업무들도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로 사람을 못 버텨서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 그 이직 이직 준비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거나 부업을 해서 이제 좀 새로운 활력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 정도겠네요. 다만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거기 가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말처럼 버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